남아있는 동생들에게 한마디 하겠다. 제발 통일될 때까지만이라도 사람은다고 내가 고향을 떠나온 지 고향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로 말할 수 없구나. 우리가 이별한 지 65년이 흘렀지만 나는 꼭 믿고 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올해도 나는 살아간다. 빨리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죽기 전에 만나보고 싶구나. 많이 보고 싶다.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빈다. 남측에서 이진희, 이원복. 죽을 때가 된겐 더 보고 싶다. 사랑이 아니다. 살아주기 바란다. 더 할 말은 많겠지만 이만 줄인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영상편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된 영상편지는 모두 2만여 개. 하나하나의 영상편지에는 평생을 담아왔던 이들의 그리움과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은 수년째 단 한 건도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이 편지들은 주인을 만나게 될까요? 수취인 불명, 우편물을 받는 사람의 주소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주소지로 인해 반송된 편지죠. 이산가족 대부분은 북에 있는 가족의 주소도 생사도 알지 못합니다. 이번 달 기준 이산가족의 수는 56,862명.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희미해져 갑니다. 그 겨루가 돼가지고선 서로 만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네요. 그러니까 우리 죽기 전에 한번 만나봐야죠. 아이고, 보고 싶은 거 관장을 하고. 채 전하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 경기방송 21주년 특별기획 한반도의 봄 2부 붙이지 못한 편지. (2000년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의 기본 틀이 마련됩니다. 이것입니다. 안정환 슛 들어갔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환희도 잠시, 그해 6월 29일 발생한 제2연평해전. 이 사건으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했고 모두 19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되면서 크고 작은 사건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수도 없을 만큼 남북은 더욱더 멀어지기에 이릅니다. 이 한라인도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봤을 때는 상징적으로 연결된 이산가족들을 위한 그런 그 위로의 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랑의 선이었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불통이 돼버리니까 안타까움도 있었고. 통일부와 대한적 십자사는 상봉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때 고려된 것이 바로 다변화 정책의 구상이었죠. 실무진들은 이산가족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당시 대한적 십자사 남북 교류팀에서 실무를 맡던 허정구 씨는 당시 복잡했던 지난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산가족들이 돌아가시면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다 이산가족 정보 통합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북측 가족한테 전달할 그 사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산가족들의 한도, 어떤 면에서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지 않느냐. 매년 3-4천 명의 이산가족이 세상을 등지는 현실에서 그들의 애달픈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구상된 것이 바로 이산가족 영상편지 사업이었습니다. 약 20분 분량의 편지에는 한 맺힌 이산가족의 마지막 바람과 분단으로 고통받아야만 했던 우리의 슬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촬영할 날짜를 잡고 가보면
맨날 며칠 준비하시고 그 옛날의 기억들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사진부터 해서 미리 다 본인들이 편지도 자필로도 쓰시고 그러면서 막 이제 우시기도 하고 그런 거 볼 때 사실은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산가족님들은. 2005년 첫 해에 제작된 영상편지는 4천여 편. 2006년 4월 제18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는 이 영상편지의 데모 테이프를 북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2008년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비로소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20편을 교환합니다. 교환에 대한 거는 먼저 다 얘기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작해 놓은 것도 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 교환하자 하는 거를 부담 없이 이제 뭐 돌아가시는 건 우리가 뭐 방법이 없다. 돌아가셨더라도 가지고 있는 뭐 사진이라도 이렇게 보고서 이 사람이 이분이 내 어르신이고 이분이 내 형님이고 라고 하려면은 그건 이제 우리만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뭐 벌써 뭐 10년 전의 일이 됐으니까.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재정 현 경기도 교육감은 그때 남북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회상했습니다. 실제로 2006년 10월 9일 북한에서 그 1차 핵실험을 하면서요.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거든요. 2006년에 약속했던 그 쌀 차관 50만 톤 보내는 것도 이행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완전 단절된 상태였죠. 거기에다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에 대해서 뭐 정말 그 악의 축으로 몰아치면서 북한 정권은 교체돼야 된다. 이런 전제 아래 미국의 그 선제 공격 정책을 아주 강화해 나가던 때였기 때문에 실제로 남북 관계라고 하는 건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는 영상편지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급한 과제, 적어도 이제부터라도 이산가족들의 편지가 신속히 북에 전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편지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건 복원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합의됐던 것이기 때문에요. 영상편지를 보내거나 화상 상봉을 하거나 이산가족 상봉하는 건 그야말로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북과 협상을 해서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만들어 놓으신 영상편지도 어느 날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남북 이산가족 총수는 13만 1,531명. 그중 현재까지 살아있는 이산가족 수는 5만 6,862명. 절반 이상이 이미 한을 풀지 못하고 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대를 잇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52살 김응록 씨. 그의 아버지 김정현 씨는 아내와 아들, 형님 등 가족 모두를 전쟁과 함께 잃었습니다. 뭐 설이라든가 구정, 추석 때 이런 데 보면 어디 떨어져 있었어도 다 같이 모이는 게 가족인데 형제분들이나 가족분들 뭐 그런 걸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 북쪽에 관한 그런 거 하면서 또 이산가족 찾기 그런 행사 같은 데 했을 때는 항시 그 텔레비전 같은 데 이제 하고 또 소식이 혹시라도 자기한테도 차례가 오지 않을까 할 때 그때를 제일 또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기다리고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 정은순 씨도 막연했던 이산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책에서만 봤었던 이야기를 정말 겪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 이제 가족분들 이야기하시면서 가끔 이제 눈시울도 붉어지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은 빨리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저희 세대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세대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정말 마음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버님 이제 뵙고 그러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또 한편으로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부모와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면은 정말 하루빨리 가족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90이 넘는 나이가 된 아버지, 그는 오늘도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은걸이 응롱아
너희들과 헤어진 지 어연간 65년이 됐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으로 학습 고대한 바 마침내 천근 같은 오늘이 왔구나.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갈까 하니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앞날을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전라남도 담양에 사는 최원갑 씨도 어느덧 90이 됐습니다. 며느리와 손녀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 영상편지 내내 철이 들어버린 어린 손녀는 할아버지를 말없이 안아줍니다. 할아버지가 엄마와 아빠에게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작은 할아버지랑 큰 고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많이 그리워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때 할아버지랑 통일전망대 가서 할아버지가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북한 모습 쳐다보는 거 저도 아직까지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서 작은 할아버지랑 덕실이 큰 고모 저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형제를 잃은 할아버지의 눈물, 보고 싶은 형제들. 원명아, 원경아, 덕실아, 덕구야, 덕구나 다 보고 싶다. 살았는가 모르겠다마는 소식은 알고 싶다. 꼭 좋은 날이 오면은 만나봐 보길 바란다. 경상남도 남해군에 사는 90살 백의화 씨도 이산 가족입니다. 백 씨는 전쟁 중에 홀로 남겨지게 됐는데 당시 할아버지에게는 아내와 태어난 지 15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해가지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서 애기 하나 낳고서 뭐 15일 만에 이쪽으로 넘어오고 만나다 참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냥 헤어져가지고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르고 커서면은 금년이 한가위 되리라고 하는데 그게 살았으면 보고 싶구나. 이를 바라보는 자식들은 오늘도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또 이래서 15일 만에 그 백춘식이라는 자식을 두고 그거는 제가 뭐 저도 이제 부모가 됐고 뭐 나도 이제 자식이 또 뭐 좀 있으면은 출가를 시키는 그런 나이인데 그거는 진짜 뭐 눈 감을 때까지 잊을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68년이라는 세월은 22살의 청년을 90살의 할아버지로 13살의 소녀를 81살의 할머니로 만들었습니다. 병석에서 남긴 그들의 마지막 유언. 그들의 생전 모습은 이제 이 영상 편지에만 남아 있습니다. 야, 광현아, 보고 싶다가 눈물 바다로 세월을 보냈는데 한 30년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또 30년이 또 돼서 60년이 됐어. 지금 60년이 넘었는데 살아생전 남긴 북에 있는 가족들의 이름과 주소, 아버지의 편지를 딸은 눈물로 조용히 읽어내려가 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맏딸, 이름은 최미희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면서 아버지의 몸엔 울음소리를 듣고 자란 터라 뭐나 이 기쁨 전할까 설레이네요. 빠른 시일 내에 만날 것을 아버지 생전에 기도하며 꼭 만날 것을 약속해봅니다. 제주에 살던 김천근 씨도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 3일만 있으면 만날 수 있다는 기대는 68년의 한이 됐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 첫째 영화라 그리고 둘째 영훈아 너희들의 아버지란다. 잠시만 헤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가 버렸구나.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단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구나. 아니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직접 얘기를 해야겠다. 내 기억 속의 여인으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당신이 정말 보고 싶고 또한 미안하오. 내 생전 당신과 아이들을 만날 수만 있었다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그립고 그 시간들은 비록 짧았지만 나에게는 정말 행복한 날들이었소. 그럼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며 이만 줄일까 하오.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시오. 그리고 영훈이도 잘 지내기를 바란다. 정말 보고 싶다. 안녕. 영훈아, 보고 싶다. 건강해라. 남아있는 이산 가족의 18분, 70대 이상의 노인입니다. 고령인 그들 대부분은 건강조차 온전하지 못합니다. 좀 빨리 좀 그 이산가족 상봉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 가보기 전에는 눈도 못 감으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이제 셋째 형이다. 근데 저 건강을 지켜서 항상 내가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 잠을 못 잔다. 언제고 한번 만나서 대면이라도 좀 하고 있어.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내도록 하자.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 내 동생 덕수야, 보고 싶다. 만날 때까지 잘 있어. (2018년) 유례없는 따뜻한 바람이 한반도에 불어왔습니다. 상생과 평화. 하지만 우리가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는 사이 우리는 참혹했던 이산 가족의 현실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산 가족들은 한 통의 편지조차 전달하지 못한 채 이 순간 세상과 작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정부가 제작한 영상 편지는 모두 2만 1,000건.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이 편지는 언제쯤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지금 103세이신데 너무나 연로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제가 가슴이 많이 아프거든요. 국민부나 정부 차원에서 좀 노력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돌아가시게 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 얼마나 한이 맺히고 절박하시겠습니까? 형님도 이제 80년 정도인데 지금 살아계시는지 어떤지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참 세월이 자꾸 이렇게 좋아지니까 한번 만나봐서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살아 계시는지 돌아가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 눈물 나. 나이 많으니까 이제 살아 계시는가 돌아가시는가 싶고 그것도 궁금하고 그런 것도 알고 싶고. 이래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해봐야지. 하루라도 빨리 남북이 이산 가족의 영상편지 교환 사업을 재개하길 바랍니다.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산 아래 아득한 철이 언제나 외로워라 타양에서 오는 몸